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10주차 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3.1절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9-2강으로 시작하게 되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다르게 약자로 표현해서 우리 CGM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한 내용을 더 보충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제조물 판매 책임 관리,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PL법, 저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PL 대책법, 제조물 책임 대책법과 품질 보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면 어떤 만든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떤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민법상에서 어떤 그 상대방,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갖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나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민법상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PL법의 차이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잠깐 살펴보고요. 또 이렇게 제조물을 갖다가 어떤 제품을 갖다 제조함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그러한 이제 손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고려사항이 뭘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또 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화장품의 그 제조 관리 이런 쪽에서 사실은 다뤄야 될 내용이죠. 즉 CGMP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CGMP 쪽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4번에는 화장품 공정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원료가 되든 또는 그 제조하는 과정이 되든 또는 충전이나 포장하는 과정이 되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이제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운영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제도적인 CGMP라고 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인증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CGMP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업체들, 제조 업체들이죠.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PL 대책법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화장품이라는 것도 어떤 제조 공정을 거쳐서 그래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PL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의 앞 글자만 따서 PL 대책법 혹은 PL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 PL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 의해서 이 사용하는 사람이 구입해서 사용한 사람이, 즉 소비자가 인적인 또는 물적인 그러한 손해 등으로부터 이것을 제품을 만든 제조회사 및 판매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이제 당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즉 배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제조물 책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조물, 제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프로덕트잖아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뜻이 liability예요. 그래서 product liability 이렇게 표현을 해서 PL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조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제품인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요 PL법이 시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20년 가까운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야 이러한 이제 PL법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조금 사실은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대책,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PLP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즉 방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tect. 그래서 제조물 책임을 갖다 이제 방어하자. 즉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로 PLP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방어, 그렇죠? 예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요. 방어라고 하는 protect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defense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PLP 또는 PLD라고 가끔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갖다가 제조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제품은 제조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PL protect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방지라고 하는 뜻으로 preventi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PL preven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방어와 즉 예방과 또는 방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래서 PLP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조물 책임을 갖다 지지 않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제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만든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이미 제정을 한 바로 CGMP, 그렇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계도 하고 또 품질도 점검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품질 보증 체제도 구축을 하고 또 그러한 이제 시스템도 유지를 하고 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제조물 책임 대책이라고 하는 PLP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의 경우 CGMP의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구축과 유지 그리고 개선을 갖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PL법과 관련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즉 CGMP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PL법, 제조물 책임법 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PL법 시행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에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조업체, 제조자가 어떤 그 완성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들므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즉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불법적인 그런 이제 행위를 손해를 끼친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PL법, 즉 제조물 책임 그 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바로 이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 손해를 갖다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조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인 PL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낮았는데 시행된 이후에는 제품의 안전 그리고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그런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냈다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한계와 관련해서는 PL법 시행 이전에 제조물 책임 이전에는 과실 책임을 갖다 이제 지게 돼 있었는데 PL법 시행 이후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실 뭐 일부러 뭐 했거나 그렇지 않은 과실이 없더라도 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송이라든가 배상 측면에서는 PL법 시행 이전에서는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PL법 시행 이후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합의라든가 또는 배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배상금이 더 높아졌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PL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업자의 사업자의 범위는 PL법 시행 이전에는 제조한 사람들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 이후에는 제조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 또는 수입업자 그리고 OEM 업체, 유통업자 즉 제조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이 모든 것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자를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했느냐. 소비자가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갖다 입었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없었을 때는 제조업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이 무엇인지 또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사고를 입었는지 여기에 관계된 그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누가 전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너 이거 그 제품이 잘못됐잖아 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또 결함이 이거잖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반해서 PL법이 시행된 후에 그 변경된 후에는 제조업자의 고의라든가 과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업자가 과실을 했던 또는 고의로 그랬던 이걸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누가? 제조업자가 우리 과실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 즉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이렇게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 결과만 인과관계를 갖다 우리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의해서 그게 깨지면서 쉽게 깨지면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이게 깨지면서 내가 다쳤다라고 하는 부분만 입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손해를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화된 데 반해서 이제 제조자는 뭐예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최종 인과관계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파헤쳐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서 소비자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입증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반대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예, 그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민법하고 또 새로 이제 제정이 된 제조물 책임법하고의 차이는, 예, 민법의 경우에는 이 제조물과 관련돼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이에요.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한,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예요.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고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을 갖다가 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자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래서 피해자 책임, 이때는 그래서 피해자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조자도 보호했었던 그런 이제 일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이 완성이 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나서는, 예,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갖다 지도록, 그리고 엄격하게 그래서 책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품의 결함, 제품 자체의 결함이 있어도, 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예, 제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제조자가, 제조한 사람이 자기 이거 잘못한 점 없다, 혹은 그 인과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조자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측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비자 보호 측면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결과로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그렇게 정립이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나 상해, 피해, 이런 것들은 전부 배상을 해라. 예.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PL 대책과 관련된 그러한 품질 보증 항목들,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그럼 우리가 제조 과정에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화장수를 갖다가, 화장품 중에 하나인 스킨 이제 관련 제품이죠. 가용화 제품. 화장수를 유리병에 담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제품의 품질 클레임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의 공정관리,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은 유리병 화장 제품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클레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변색, 변치, 탁도, 침전물, 부유물, 또 그 제품으로 인한 피부의 어떤 트러블들, 그리고 장애, 용기 파손으로 인한 손상, 또 내용물들이 밖으로 흘러나왔다라든가 내용물이 부족하다라든가, 또 뭐 거의 없지만 화장품의 경우는 폭발성이라든가, 또 잘못해가지고 먹었다라든가, 이물질 혼합, 또는 다른 이물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또는 배인 거,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용기가 깨진 거예요. 용기 깨진 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배했다라든가, 그렇죠? 또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 클레임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PL도 마찬가지. 예. 변색, 변치, 탁도, 침전물, 부유물 같은 경우는 커다란 손해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겠죠. 어떤 인체상의 내용물 부족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피부장애, 용기 파손 또는 내용물 유출, 뭐 폭발, 음용, 이물질 혼합 뭐 등등의 절상이라든가 자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PL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이라든가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이제 처방이라든가 또는 외형적인 포장이나 용기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주의사항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여기서 동그라미 2개짜리는 아주 심각하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하나짜리는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없는 경우는 뭐 이제 크게 거기까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입장, 개발하기 전 예, 초기 단계부터 고려될 해야 될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고요. 또 제조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식량과 관련된 그렇죠? 양이 제대로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또 내용물을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그 내용물을 갖다가 충전하는 즉 병입하고 포장하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 이런 데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전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공정관리 항목을 둬서 원료, 처방, 온도 또는 이 교반, 그렇죠? 혼합 속도 이런 것들 또는 뭐 어느 정도의 양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또 막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입은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는지 또 어떤 그 이물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를 갖다 잘 해야 되는지 제품명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갖다가 우리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조뿐만이 아니라 품질 관련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PL 대책, PLP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제조물 책임을 갖다가 방어하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립 방향으로는 종합적인 PL 대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비자에게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보충을 해주는, 즉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실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대책으로는 판매 전의 대책으로서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떤 절차상에 또 하드웨어적인 것은 제조하는 과정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판매 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테고요. 손실 확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조치를 갖다가 빨리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사전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손실을 갖다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즉 손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을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갖다가 배상하기 위해서 어떤 그에 따른 재정적인 것들을 갖다 적립하는 것이 옳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PL의 대응과 방법에서 고려돼야 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본다면은 사전 예방 대책이에요. 저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PLP겠죠. 그리고 사후 방어 대책.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PLD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사전 예방 대책으로서는 설계, 즉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갖다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 즉 R&D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보증서에다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판매가 완성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AS, 그쵸? 사후 서비스를 갖다 이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고려사항이 설계상에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설계, 또 평가, 또 제도,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마련해야 될 테고,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협력업체의 결함 방지 대책이라든가, 그쵸? 예를 들어서 OEM을 갖다 줬다라든가, 또는 아니면 용기를 갖다 와서 구입을 한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폐기까지. 그 다음에 지시경고상의 대책에서는 결함 방지 대책으로 뭐 유지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 소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폐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의사항에 이제 담겨야 되겠죠. AS 관련해서는 이제 결함에 대한 또는 어떤 운송이나 보관이라든가 또 광고 행위로 인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될 테고요. 사후 방어 대책인 PLD와 관련돼서는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가 불만을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 다음에 제조 결함이 있는 그런 제조물을 어떻게 회수를 갖다 하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아야지 회수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해져 있었던, 그동안에 기록이 됐었던 그런 이제 문서들 어떻게 보관을 하고, 또는 시료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또 소송 대응책이라든가 보험과 관련된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연구, 개발을 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생산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조 생산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출하를 하나요? 아니죠. 품질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유통 과정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흑백으로 되어 있고 컬러가 아니고, 요거는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외국 문서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한자 한자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다시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의 원료, 그 다음에 재료들. 원료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주로 원료가 될 테고요. 재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라든가 또는 충전을 하는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여기 쭉 표현을 했고요. 보관 방법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래서 보관 방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고가 되면 검사 전 재료와 검사 후 재료, 즉 검사 전 재료 그리고 검사 전 원료, 재료와 원료를 갖다 분리해서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면은 합격 재료와 불합격 재료를 갖다 또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테고요. 또 합격 재료뿐만이 아니라 합격 원료. 그 다음에 불합격 원료나 재료는 이제 폐기를 할 것인지 다시 반송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따로 구역을 갖다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온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품질을 갖다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품질관리팀에서,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을 갖다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알코올이 우리는 95% 이상의 알코올을 갖다가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온 거 보니까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원료상에 또 결함이 되는 것이죠. 용기의 경우 50ml짜리 신청을 했는데 뭐 25짜리를 갖다 갖고 왔다라든가, 또 용기의 경우 유리로 된 걸 갖다 신청을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보냈다. 이런 등등을 갖다 여기서 전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합격 원료, 불합격 원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관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원료 및 재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 공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을 갖다가 만드는
또는 포장을 하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에요.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점검을 무엇을 해야 될지, 작업 중에는 어떠한 부분을 갖다 점검을 해야 될지, 즉 교반 속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또는 유입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음에 뭐를 섞어야 되는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해야 될 테고, 작업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작업 후에는 바로 이렇게 제조 공정을 갖다가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는 내용물을 갖다 다 꺼내내면 청소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또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제조하는 과정의 공정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다 끝나면 내용물을 이제 제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내용물을 충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용기에다 충전을 하고 또 충전이 끝나면 그 하나의 제품을 갖다 이제 포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전을 하고 포장을 하고 또 단일 상자, 즉 단상자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개 한 개씩 포장하는 단일 상자로 포장을 한 거를 또 묶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개로 묶음 포장을 갖다 이제 해야 될 테고, 묶음 포장을 또 박스 포장으로 해야 될 테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충전 그리고 마무리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와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 어떤 공정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그렇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그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